지금 보니까 무슨 아주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요. 아,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. 내가 우리 아내 저기 앰뷸런스 실려갈 때 담요속으로 손 놓고 붙잡고 있었다. 내가 아내가 아파 그냥 그렇게 혼절하고 막 그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계속 울고 있었다. 어느 남편은 안 그럽니까? 이 후보가요.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를 타고 12일부터 이제 가서 13일은 부산도 갔고 또 거제에 갔습니다. 거제에 가서 거제 옥계 해수욕장 그 오토 캠핑장에서 예비 부부와 함께하는 무슨 명심 캠프 토크쇼 이걸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. 전화가 때르릉 두 번 때르릉 하고 난 뒤에 전화가 바로 차가닥 받아가지고 그 부인이 자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뭐 부부끼리 나이가 든 사람도 요새 자기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뭐 그거야 각자가 좀 다르죠. 그래서 자기야 거기까지 좋았는데 예, 이 후보는 또 예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뭐 다친 곳 어떠냐 또 묻고 말이죠. 예, 그렇게 이제 하니까.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다친 곳 어떠냐 물으니까 아이 괜찮습니다. 여러분께 너무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. 이런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. 이 후보가 그렇게 거기서 왜 전화하고 부부애를 과시하고 한 건 우리가 언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왜? 아니 9일 날 그러니까 밤 0시 좀 지나서 그때 갑자기 혼절하고 무슨 쓰러져가지고 여기 또 열상을 입어가지고 긴급히 병원에 이송돼가지고 그 응급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으니까 예?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가지 이제 추출을 하게 된단 말이죠. 예? 왜 저랬을까? 아니 둘이 있는 집에 그것도 한밤중에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나? 왜 혼절을 했나? 왜 여기 눈 위에가 찢어졌냐?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실제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무마하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부는 그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.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정한 사이다. 서로 아껴주는 사이다. 친한 사이다.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전화 또 그걸 했는데 여하튼 이해는 됩니다. 이해는. 왜? 오해를 좀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너무 자기적이지 않습니까? 뭐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부인이 이제 신혼 그 예비 부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축하를 보내면서 아주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요번에 이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 보니까 옆에서 손잡아준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. 이러면서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. 그 이제 옆에서 다쳤을 때 손을 잡아줬다.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도 담요 밑으로 손 넣어서 계속 잡고 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. 부부가 옆에 누군가 있을 때는 특히 아파에 있을 때는 그만큼 든든한 거 없죠. 그건 맞는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.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? 이거 전화로. 이제 다른 옆에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.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 이 사람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. 너무 상상 안 가시죠?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습니다. 이런 얘기도. 왜 상상 안 갑니까? 나이 든 부부가 한쪽이 그렇게 됐으면 울만하죠.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나는 어쩌라고 이래서.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게 다정다감하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이 후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있는데 갑자기 말이지 이제 화장실 들어오는데 꿍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뭐 비명소리도 듣고 해서 가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가면 나는 어떡하냐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불쌍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고 이랬다.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나도 그 여의도에서 자리하다 일부러 집에 갔는데 만약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근데 다 좋습니다. 그 큰일 날 뻔했다 그만한 걸 저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유력 후보의 그 부인이 뭐 크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부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이러면 어쩔 뻔했습니까? 그 점에서는 좋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. 너무 자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번에 이렇게 이 소문이
자기들이 말하는 그 헛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? 너무 자기적으로 일을 꾸미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. 응? 내가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, 얼마나 저 아내가 그 걱정되기 때문에 그날 중요한 무슨 여성 대회라든지 뭐 중요한 그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내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들 때는 너무 자기적이니까 이게 가공된 그런 발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이 후보는 스스로가 이걸 교훈 삼아야 될 거야. 아, 이러면 안 되는 거는 걸 알아야죠. 그리고 뭐 또 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때려서 그렇다는 소문까지 있던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누가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. 몇 시간 만에 전국 카톡방에 다 뿌려졌다.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또 의심의 눈길을 보냈죠. 일은 자기들이 거기서 일이 벌어졌는데, 예?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그 사고에 대해서 무슨 그게 저 책임이 있거나 관계가 있겠습니까? 자기들 안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또 핑계는 그 이쪽에 된다. 이것도 점잖지 못한 일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내가 그래서 이런 이제 전화도 깜짝 전화도 한다. 이걸 이야기 해명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윤 후보 측에서 무슨 조직적인 댓글도 달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헛소문 퍼뜨린 거 윤 후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역공하고 하는 건 오히려 역작용만 나타난다. 이걸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보면 전번에 말씀드렸죠. 뭐 그런 소문이 퍼지기 무섭게 네티즌 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? 민주당 측에서. 이런 대응을 해서 되겠습니까? 거대 집권당이, 그것도 집권당의 후보 측이 이거 아니죠. 담담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절로 그 의혹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죠. 또 기가 막히는 거는 뭐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119 구급대원들 말이죠. 첫 새벽 0시 몇 번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환자를 이송하지 않았습니까? 예?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그분들의 이제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남들 다 자는 그 밤중에 가서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이송하고 그분들 고생이 얼마나 크다는 건 알아야죠. 우리가 항상 뭐 이 구급대원이나 소방수들 소방원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한다고 말로 하면서도 실제로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내가 겪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 후보도 그렇습니다.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구급대원이 말이죠. 그렇게 잘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를 다 이송 무사히 잘 했는데 아침에 불려가가지고 추궁당했다는 것 아닙니까? VIP 이송해놓고 왜 보고 안 했냐고. 기가 막힐 노릇이죠. 그리고 그날 이제 소방의 날이고 이 사람들도 휴무인데 그 소방의 날이기 때문에 또 바로 또 뭐 질문할 게 있으니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와 해놓고 가니까 바로 묻지도 않고 3시간 동안 또 대기시켜놨다가 나중에 한 20분 물었답니다.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? 응? 일 제대로 잘한 사람 이제 집에 와서 쉬려는 사람 왜 불러내서 그런 식으로 추궁하고 그렇게 합니까? VIP 놓쳤다? VIP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? 여러분도 사진 보시지 않았습니까? 이 후보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자기가 내가 누구다고 이 긴급 119 전화할 때부터 자기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구급대원으로서는 그 사람이 VIP든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죠. 예? VIP라고 더 어떻게 더 잘 대하고 일반인하고 덜 그렇게 대합니까? 한 사람은 중시하고 한 사람은 경시하고 그렇게 합니까? 아니잖아요. 구급대원은 정말 훌륭한 자세예요. VIP거나 누구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 사실은 또 몰랐고요. 그 사람이 이재명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. 그러니까 또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시킨 게 아니다. 그렇게 이야기해요.
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고. 아마 그 직계, 그 바로 위에 무슨 상사들이, 예?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이게 찾아보고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엄벌하겠다. 참 좋은 세상이야. 높은 사람들 책임 안 지는 이런 정권이, 이 정권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높은 사람 책임 안 지지.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그 의혹 사건이 말하면 터졌어요. 예. 그때 그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, 예?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, 그래서 승인하고, 인간에 내주고,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재명 당시 시장 아니었습니까? 나중에 그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을 전부 관리 감독했겠죠. 왜? 그 도시개발공사,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도 모든 중요한 것은 시장에게 다 보고해서 결제를 받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? 유동규하고 저 밑에 김만배하고 누가 나무기하고 이렇게 잘못한 건 내가 참 미안하다. 사과한다. 그것도 진작했습니까?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니다. 유동규 모른다.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안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참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.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는 아래 사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이러면 다 끝나는 일입니까? 그럼 대한민국에 높은 자리만큼 편한 자리가 없겠네요. 대통령 앉아가지고 무슨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아래 사람이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납니까? 그렇게 끝났는데 박근혜 대통령, 전 대통령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? 이명박 전 대통령. 높은 사람이 무슨 책임질러 그랬습니까? 그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. 이런 기가 막힐 일을 말이죠. 예? 이러니, 예? 늘 아래 사람만 지금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? 최새벽같이 그렇게 고생해놓고 나중에 와서 오히려 책임 추궁당하고, 야단 맞고.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. 예.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참 후보가 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. 난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이랬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. 의도했든 안 했든. 이런 일이 있으면 각별히 또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또 국민들한테서 우리 집안 문제로 이렇게 소동을 빚어서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아주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 같아요.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다. 내가 우리 아내 앰뷸런스 실려갈 때 담요속으로 손 놓고 붙잡고 있었다. 내가 아내가 그냥 그렇게 혼절하고 그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계속 울고 있었다. 어느 남편은 안 그럽니까? 상식이잖아요. 누구는 가족이 그런 식으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합니까? 응? 난 모르겠다 이러고 외면합니까? 뻔한 이야기. 누구나 다 하는 얘기. 그걸 가지고 그게 자랑이라고 이게 무슨 재구성해가지고 예? 국민들한테 그렇게 알립니까? 그리고 허소문 냈다고 해서 그걸 당장 고발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것도 참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재명 후보 측, 그다음 민주당 측 국민을 입으로만 국민 그러지 말고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남들이 다 그냥 남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라는 거예요.